안녕하십니까. 송영길 딥톡, 송영길의 심층대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관천 경정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단초를 열었던 그 문건 사건, 국정농단 문건 사건, 최순실의 권력 순위 1위, 정윤회 1위, 최순실 2위, 박근혜 3위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던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초를 겪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관천 경정님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정책 조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신용환 교수님을 오늘 부르게 했는데, 이분이 명태균 사건 때문에 지금 그 창원검찰청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느라고 아마 교통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중간에 30분경에 전화 연결을 해서 오늘 참고인 조사나 최근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 고초를 겪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박관천 경정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관천 경정님이 워낙 정보도 많으시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제가 93년도 4월 23일 날 처음에 청와대를 들어갔죠. YS 정부 때요. 김영삼 정부 때, 그때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그때 이제 경호실에 있다가 사정 업무하다가 또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그 DJ 김대중 대통령 때 한 3년 6개월 차에 다시 다시 들어가서 또 마지막까지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제가 인수위 감찰을 했습니다. 인수위 나온 그 사람들이 사고 치면 어떡하나 감찰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박근혜 정부 때 한 1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6분의 그런 대통령을 직접 지근거리에 모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보고 권력의 부침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명태균, 김건희의 국정농단 상황을 보면서 아마 참담한 신경이 들 것 같은데, 같이 그때의 상황과 비교를 해서, 즉 박근혜 정부 때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지금은 그것은 조족지혈이다, 뭐 비교가 안 된다, 순실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점입가경 상태인 김건희와 명태균, 천공들의 이런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정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육군 법원에 다녀서 지금 공판을 보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고, 오늘 이제 최고 변론 구형이 있었는데 3년을 구형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데 정말 의연하게 싸우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러한 박정훈 대령을 3년 구형한 윤석열 정권이 이게 부메랑이 돼서 그들을 감옥으로 쳐넣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 관련된 지금 임종도 국회의원 됐는가요? 그런 그 관련자들 전부 입막음하려고 호주 대사로 보내고 승진시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줘서 지금 다 출세를 시켰는데, 그들이 틀어막는 입이 뚫리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박정훈 대령 의연하게 싸워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라기는 이 군 판사가 상당히 좀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판사가 소신 있게 무죄 판결을 해줘야 될 텐데, 과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이 자들이 수많은 그런 협박을 하지 않겠어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상당히 흔들렸다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렸으니까 명령을 안 내려줬잖아요. 오늘 박정훈 대령도 주로 변론한 게 뭐냐? 아니,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으면 수명을 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수사단장한테 이첩 보류, 공식적 지시를 내렸으면 내가 수명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자기도 홍보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 이거 잘못하면 우리 해병대가 뒤집어 쓰고, 계속 유부단한 상태에서, 그러면 해병대가, 이 정직한 해병대가 공문서 위조, 뭔가 이런 범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으니 그건 원칙대로 이첩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뒤늦게 해병대 사령관이 회유를 했겠죠. 네 나중에 3스타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여기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한번 쭉 한번 우리 박 경정님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물론 우리 송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학생 운동을 해보셨지만, 우리가 전통 이전 시절에는 전통까지
노통 초기까지는 군인들이 워카라 그랬죠. 네. 워카와 곤봉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들을 견제하고자 들어온 검찰 세력이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을 갖다가 뭐로 보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변호사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사건요. 그렇죠. 이게 그 영장 기각시키는 사건. 그렇죠. 예. 또 두 번째는 전화별로. 예. 그다음에 기업 사건. 네. 세 번째가 군 사건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백이 제일 잘 먹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옛날에 관할권 뭐 예. 그리고 예. 군사법원장의 그 직책이 이건 독립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별들 밑에 있습니다. 다 제가- 중령 대령들 그렇죠. 예. 응.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는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 그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왔을 때 별 같지 않은 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냐? 야, 저는 민정에 근무하면서 별 있지 않습니까? 3스타를 달면은 3 정도라고 이렇게 딱 묶어주고 하죠. 그렇죠. 그러는데 딱 정복을 입고 와가지고 딱 이제 대통령 신고가 마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칼을 딱 그 차에다가 성판 차에 놔두고 민정으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민정에서 인사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거수기냐 딱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 비서관이 네.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장군님 별 3개 멋있습니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을 하면서 군사 재판에서 그게 지휘권을 행사하고 아니 부하 직원이 잘못했으면 내 책임이다 해야 되는데 부하 직원한테 책임 물을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군이 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군사법원 폐지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 군사법원이라는 제도가 미군이 해외 파병할 때 그렇습니다. 본국에 와서 재판받을 수 없으니까 만든 예. 제도인데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 뭐 파병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서울에 있는데 예, 용산에 있는 육군법원에 가서 그렇게 뭐 있어요. 서초동 가서 재판받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건 미군의 제도를 우리는 주둔군이고 미군은 원정군인데 그 제도를 잘못 지금 채택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군사 재판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 군은 기밀이 많아서 네. 참 저는 참 기밀이 별게 다 기밀입니다. 네. 이 대통령 골프 친 것도 아니 비밀이지. 민정 가면은요 네. 이 명함을 파줍니다. 네. 그럼 거기에 전화가 옛날에는 770이었거든요. 네. 그거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참 저는 기가 찬 게 이번에 국정감사를 보면서 청와대 내부 행정전화번호가 기밀이랍니다. 네. 저는 그 사람 분명히 위증입니다, 대표님. 몇 급 비밀로 분리되어 있는지, 어떤 비밀로 분리되어 있는지 증거대라고 그래야 됩니다. 실제로 시청자 여러분, 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도 국가 기밀이고 지금 대통령실 그 직원이 434명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박경정 계실 때 몇 명쯤 됐습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실 항상 보면은 어느 대통령이 그럽니다. 작은 대통령실 이렇게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대통령실 소속인 직원들이 있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파견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포함하면은 대통령실 한 제가 보기에는 600~700명 거의 800명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은 실질적으로요. 예. 그 파견자들이 다 파견자들이 합니다. 한미 대통령실에 파견하는데 각 부처에서 티오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다 그래도 엘리트들 어느 정도 보내죠. 대표급들 보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시민단체가 사실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서들 명단 공개를 요구했더니 예. 국가안보 관한 사항이라고 거부했는데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실제 공개된 사람 20 몇 명인가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코바나 컨텐츠에 일한 사람, 뭐 김건희 씨 지인의 딸, 아들, 뭐 20살짜리부터 시작해서 황하영 강원도의 윤석열 검사 때 봐줬던 사람의 아들 뭐 다 이렇게 친인척들, 지인들, 아들, 딸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보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권 카르텔 집단. 그 위에는 거의 범죄, 크리미널 패밀리의 범죄 집단들이 모여 있는 거죠. 제가 참 이거 분노가 자꾸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비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밀이라는 그 어떤 그걸 갖다가 정말 국가의 안전 보장, 국가의 경제 체제 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써야지요. 권력자가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뭐를 비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비밀로 분류하면은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를 탁 뭐 존경한다는 건 그렇지만 우리 제가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사정에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욕 많이 했습니다. 일을 워낙 힘들거든요. 워낙 돌출 배수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정말 잘한 게 대통령 기록물 법을 만들었죠, 그죠? 네. 근데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은 제1조의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의 원칙입니다. 모든 걸 공개하고 이런 경우만 비공개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 벌써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비난받을 짓을 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다 비밀로 분류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예 기록물을 안 만든다 그럽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나 DJ 때는 다 한번 회의를 하면 기록을 남기는데 여기는 아예 기록을 안 남긴다 그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있지 않습니까? 다 기록하게 했죠. 예. 원래 이제 제일 대통령 기록물 분류를 제일 안 하는 부서가 민정입니다. 각종 그렇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한번 들으시고 대노를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남이 잘못하는 것 같다가 지적하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뭘 감출 게 많아가지고 전부 다 빼고 전부 다 뭐 밥 먹은 거, 택시 카드 쓴 거 이런 것만 다 올려놨냐고 호통을 치셨거든요. 숨길 게 많은 사람은요, 뒤가 구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골프를 치러 가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골프 치러 가셨으면 가셨다 그러면 되죠. 골프가 무슨 큰 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려고 뭐 경호위 요소라 가지고 그 핸드폰을 뺏는다고요? 그런 경호원들부터 정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친 것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상하고 친교를 위해서 연습을 했다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변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 윤석열 정권은 해리스가 될 걸로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알고 해리스가 되는 게 또 자신들의 이해가 맞으니까 그래서 8월 25일 날인가 주니어 트럼프의 큰아들이 순복음 중앙교회 초청으로 와서 여기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자기 연설을 하고 왔어요. 그때 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아마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를 의식했고, 그렇죠. 또 트럼프가 안 됐고 만약 해리스가 당선되면 또 이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아들인데 대통령이 만나기가 좀 격이 안 맞다 이런 논리로 안보실장으로 만나라고 아마 그걸 바꾸니까 아마 기분 나빠서 안 만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8월 25일인데 8월 24일부터 골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가 안 맞는 게 그러면 자기가 정말 트럼프가 될 줄 알고 준비했으면 트럼프의 실세인데 주니어 트럼프가 자기 발로 왔는데 그거를 티타임 한 번도 안 하고 보냈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바이든 선글라스를 쓰고 계셔가지고 그랬던 모양인데요. 저는 그래도 설마 대표님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될 줄 알았을 겁니다. 워낙 영적 대화도 많이 하시고 뭐 천공이 이야기해줬던 명태균이 이야기해줬던 아마 되실 줄 알았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거는 좀 한번 믿어주는 척은 해야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난 며칠 전이었죠.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 판결인데 아니 우리 박경정님도 동서고금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통령 선거에서 0.73%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서 그거를 기소한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또 기소된 거를 법원에서 뭐 벌금형도 아니고 실형의 집행유예 형을 내려서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434억을 토해내라는 이러한 가혹한 판결이 있는 게 아마 동서고금에 있는 판결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심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1cm짜리 잣대만 가지고 있고 1cm만 넘으면은 이건 잴 수 없어 그러고 남한테는 저 한 1kg짜리 자를 가지고 네 거는 다 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딱 기억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10원 장모 사건요. 제가 그랬습니다. 최우수니까. 예, 허위사실 아닙니까?
자, 도이치모터스 손해만 봤다. 이익 본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허위 사실 아닙니까? 그 옛날에 윤우진 세무서장이라고 있죠. 예. 그것도 관련성 부인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리고요, 제가 이제 송 대표님 그 인수위 몇 번 있어봤거든요. 있어봤는데 참 물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대통령 당선되신 분들은 금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서 딱 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 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였어요? 이우락 씨입니다. 예. 그냥 그 근처에서 난리가 났다 그런답니다. 김 대통령께서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젊은 대우를 한 다음에 이우락 씨가 누굽니까? 김대중 그때 당시 야당 대표를 현해탄에 빠뜨리거나 토막으로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랬죠. 그렇죠. 딱 손을 잡고 했답니다. 여생 한국에서 편안하게 사셔도 됩니다. 내가 조치해주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적어도 국민이 선출된 권력이면은 이 정도 아량과 포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한 100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제가 100개 뽑아보니까 예, 100개를 이게 부동시부터 시작해서 넘을 겁니다 아마. 뭐 굵직굵직한 100개가 것만 넘어서 그렇고요. 지금 제 보좌관 출신 김우철 보좌관이 이거를 예. 윤석열 김건희의 거짓말 시리즈 이걸 지금 책을 만들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혹시 저 나중에 이 시를 보여줄 건데 혹시 이 시 기억나시죠? 네, 예. 예. 이몽룡이가 썼던 예, 이 시가 이제 제가 비춰드릴게요. 금준미중 예, 천인열. 그 이몽룡 씨가 변사또 그 생일잔치에 가서 쓴 시입니다. 그렇죠. 제가 국민 담화를 보고 저도 이런 치런 시를 안 썼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예. 10원 장모 1년형, 예. 1원 태균 구속행, 예. 후한 건의 민 분노, 음. 무심성렬 민 좌절.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네. 10원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장모는 1년 징역을 살았고 1원도 받지 않았다던 명태균은 구속이 되었구나. 얼굴 두꺼운 김 여사는 국민을 분노케 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좌절까지 시키는구나. 이제 이걸 보고 그 춘향전에서는 변사또가 부들부들 떠는데 얘는 부들부들 떨지 않고 암행어사 출두가 돼야 되는데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 시를 보시고 난 다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압색 들어올 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압수수색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압수수색 좋아하시면요. 요번에 국민들이 73.5%가 궁금해하는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네. 누구 거를 제일 궁금해합니까? 김건희. 그러면은 핸드폰 이미지 추리라도 좀 받아가지고 그렇죠. 디지털 포렌식 하면은 지금 서로가 거짓말이라고 네. 대표님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갔다가 아니 KTX 타고 서울을 올 수 있는 길을 갔다가 아니 우리 박희경님 검사 현재 지금 뭐 대부분 검사들은 열심히 수사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치화돼 있는 윤석열 이 세력 한동훈 세력의 이 특수부 검사들, 예. 그다음에 정유미 창원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이런 검사들은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변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아첨을 하는 겁니다. 아첨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수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 이 지금 명태균도 이따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김영선만 잡아놓고 거기에서 그냥 공천헌금 왔다가 그 지방의원들 2명 출마자들 1억 2천씩 2억 4천 받은 거 처리하고 공천 개입 수사 안 할 겁니다. 이거 수사하겠어요 이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할 때 검사가 그 경호실 교육원 그 별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거기 사무실 있었거든요. 근데 구조를 하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갖다가 다 뺏기고 조사했다 그랬죠.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언론에 나와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김건희 측 변호인,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이런 조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데 그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서울중앙지검에서 변호사가 나왔는데 그렇죠. 변호해 주려고 나왔는데 그것도 녹음도 안 하고 핸드폰까지 반납하는데 그러니까 이표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 돈을 왜 그랬습니까? 돈을 아껴야죠. 맞습니다. 이 검사들이 무료 변론 해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정치화법 위반일까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김현장이 가장 큰 로펌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저 잘못하면 서초동 로펌. 서울중앙로펌이라고 생길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예. 중앙 로펌이죠. 그래서 저는 검사 탄핵에서 빨리 로펌 변호사로 보내야 된다. 이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28일 본회의 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유보시켜놓고 예.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인가요? 그리고 최재훈 그 2부장, 예.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저를 기소한 검사입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한다 그러는데 전폭 환영하고 흔들림 없이 탄핵 소추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고 가성비가 높습니다. 물론 특검법은 추진하는데 특검은 또 거부권 행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검사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당장 집행 직무가 정지되고 짐 싸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또 경고적 기능이 있느냐? 지금 정유미 창원지검장을 비롯해서 명태균 지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과 파견 검사들이 똑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무혐의처럼 또 김건희 이쪽 공천 개입 500만 원 돈 봉투까지 준 게 확인됐는데 이걸 예. 무혐의 처분하게 되면 똑같이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송영길에 대해서 전당대회 돈 봉투를 가지고 지금 3년 전 일을 하고 지금도 나를 하고 지금 9년 저를 구형하고 있던 이 검사들이 진짜가 나타났다. 오, 진짜 코바나 나타났죠. 컨테스 봉투에 500만 원씩 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명태균이 수백 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면 그럼 수백 명한테 봉투를 줬다는 거냐? 그렇죠. 조사를 해봐야죠. 다. 당연히 해봐야죠. 아니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아니 내가 침 5번 침 500번 뱉은 거는 제가 안 되고 네. 남이 침 뭐 100번 뱉거나 하면은 그건 제가 되고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그럼 물론 그건 무전했습니다만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 그랬다. 근데 자기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사진 자체의 어떤 편집을 지적했던 거였는데 그러고 식품연구단지 예. 거기에 국토부가 계속 공문을 보내서 압력을 받아서 이제 그걸 표현한 걸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2항에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타인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허위사실 유포한 게 아주 죄가 높은 거고 예, 그렇죠. 자기에 대한 것은 약간 더 낮은 거잖아요. 더구나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데 변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약간의 좀 실제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소를 하면 윤석열이 그 거짓말 김만배를 잘 몰랐다. 뭐 상가집에 한 번 본 적도 있고 전화통화 2번밖에 안 했다는데 어떻게 김만배 누나 김영옥의 남편이 같은 용산세무서 윤우준하고 술친구였고 그 김명옥이가 19억 천화동인 3인 이사가 돼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씨 아버지 윤기중 교수의 연희동 집을 사줄 수가 네. 있느냐. 그 집이 대장동에 그런 불법적 돈을 산 걸로 봐서 지금 법원이 몰수 보존 등기를 해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무혐의고 뭐 검찰이 왜 무혐의를 했느냐. 이거 서로 친분 관계 정도는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어서 허위사실로 볼 수 그렇죠. 없다. 이런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수사할 때도요. 네, 그 공석법 선거할 때 허위사실 유포는요. 네. 허위사실 유포해 가지고 그것에 국민들이 현혹돼 가지고 네. 표를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하는 겁니다. 네, 네. 대표님 선거 많이 치러 보셨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 아니 그 지방의원 선거 때도 얼마나 서로 간에 막 서로 치열하게 상대방을 네거티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호 본능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야, 너 침 10번 뱉었지? 그러면 아니야, 나 3번 뱉었어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야, 너는 침을 갖다가 5번 뱉었는데 3번 뱉었다 했으니까 이것은 허위사실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지 AI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해리스 두 사람의 TV 토론 그 팩트 체크 해보면 예. 얼마나 틀린 게 맞습니까? 아마 다 당선 무효일 거예요. 똑같은 기준 한다면 지금 트럼프든 우리나라 해리스든. 우리나라 현대사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 해가지고 하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변호해 보시 아시지 않습니까? 법정 가면은 거짓말 대회한다 그럽니다. 아니 그리고 둘째 문제로 어떻게 낙선된 사람 그것도 0.73% 그렇죠. 이긴 사람이 보통 선거 끝나면 상호 취하고 합의하는 거지. 그 상대방을 다른 것도 아닌 선거법으로 하냐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의준 교사가 내일 모레 이제 25일 날 또 판결을 할 텐데 아니 검사들이 증거 조작하고 이거 전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이죠. 전문이죠. 예. 자보다가 왜냐하면 저도 이제 특수사를 많이 했지만 특수수사는 에디터를 잘해야 됩니다. 편집. 예, 편집을요. 요즘은 조서를 꾸민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조서를 꾸민다, 네. 조서를 만든다.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꾸미는 거잖아요. 조서를 꾸민다 그러거든요. 일종의 분식 회계처럼 이게 이게 이제 유도하는 거잖아요.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 특수수사하는 사람들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럽니다. 인지 수사를 하니까. 예, 참 저도 어떤 때는 그런 것도 봤는데 이름 석자만 딸랑 내려옵니다. 네. 일마 안 되겠어. 예, 수사해. 뒤에 좀 파가지고 수사해봐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있냐면은 그걸 또 팝니다. 밑에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갖다 바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있네. 이 나쁜 사람이네 수사해봐. 역시 자네는 유능해 그러면은 네. 이때부터 돌아버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요. 그러면은 근데 참 그거 저도 한번 안 해봤다는 소리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네. 그런 시대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도를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과 김건희로 연결되는 최순실 그 정윤회하고 쭉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 유사점과 차이점이 뭡니까? 저는 참 놀랬던 게요. 그 2016년도 추운 겨울 광화문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촛불 나왔던 국민들의 어떤 아픈 마음이 불과 7년 만에 네. 똑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걸 수사했던 검사들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인식이 하나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국민 담화 2시간 반 하셨죠. 네. 네. 그 왜 2시간 반 합니까? 저는 2분 5초만 변도 생각합니다. 네. 젖은 손이 애처로 살며시 당신만을 사랑해야 모든 게 다 끝나는 담화를 왜 2시간 반 동안 그렇게 목이 아프시면서 목 마르게 하십니까? 김건희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과도 김건희 씨가 시켜서 했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저는 이분한테 솔직히 제가 참 외람된 말이지만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를 왜 하십니까? 대통령을 왜 하셨습니까? 라고 살려고.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구속되지 않으려고. 그럼 이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누가 허락해서 했다. 국민이 이런- 불러냈다. 국민? 안 불렀는데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면은 이제 2년 반 남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표님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말을 좀 들으시고 최소 2년 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선회를 하셔야 됩니다. 최순실과 김건희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뭐 김건희 씨는 공적 지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게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스스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자기 그 흙을 파가지고요. 구덩이는 파는데 자꾸 구덩이 안에 들어가면서 흙을 자꾸 뒤로 넘기는 꼴입니다. 미국 그 법에는 영부인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영부인은 솔직히 좀 많이 법적으로 딱 규정은 안 돼 있죠. 규정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부속실을 통해서 예. 간접적으로.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그 가보개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네. 그때 홍범 14조인가 발표를 합니다. 네. 뭐 어떤 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뭐 근대적 헌법의 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아무튼 친일 괴뢰 정부가 만든 거긴 하는데 예. 형식적인 계획을 했죠. 그렇죠. 예, 예. 거기 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왕비나 외척이 개입을 절대 못하겠다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홍범 14조 3조에. 예. 그걸 또 거기도 나와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솔직히 누가 의사결정하는지 헷갈립니다. 아니, 모든 우리 중국이나 한국의 고대 정권의 흥망사를 보면 외척의 바로 것은 왕비나 그 지인들 족속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외척의 바로 아닙니까? 태종이나 세종이 네. 세종이 우리가 성문이라고 세종대왕이라는 시험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분마저도 그 조선시대에 외척을 갖다가 제거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발호를 못하게 하지 그 않습니까? 이방원도 그 접근하면서 민무질 민무고 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 민왕과 자기 대통령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김건희 이상으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방원이 집권하는데. 당연하죠. 그런데도 그 천함들 다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누군가 한 번은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정치 바뀌는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주로 이제 뭐 민정, 경찰, 검찰, 국정원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제 딱 있을 때 보면은 이게 3년 6개월, 8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중요한 걸 알짜는 캐비넷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성당에 맞는 것만 캐비넷 열어가지고 서로 가지고 달려갑니다. 인수위에.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 그 위에 분들이 그걸 요구합니다. 네. 야, 이번에 대통령이 됐지. 대통령 그 인수위에서 발표한 거 있잖아. 그 중에서 우리하고 맞는 거 몇 개 좀 추려봐. 그리고 또 그럽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제일 미워하지? 이걸 물어봅니다. 그에 따라 딱 규정하는 거죠. 예, 권력기관들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극복을 일단은 지금 이제 30분이 돼서 지금 아까 예고 드린 대로 신용환 교수님 이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분입니다. 최근 이분이 예. 이제 명태균과 강혜경 씨 이걸 보면서 확인을 해줬어요. 아무튼 그 지금 창원지검에서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KTX 중이라 합니다. 한번 전화가 연결이 되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위 화랑 그 강남에 있는 그 비밀 선거 사무소죠. 사실 선거법 위반이고 그렇죠. 이건 공직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됩니다. 사실 국회의원들 이게 걸리면요 무조건 당선 무효입니다. 이런 걸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못하게 해요. 대통령 무효지 이거. 지금 이재명 후보 허위 사실 이거다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 그러니까요. 한번 연결이 됩니까?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창원지검에 오늘 뭐 아침부터 몇 시간 조사 받았습니까? 한 4시간, 5시간 조금 안 되게 조사받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지금 조사 고맙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주로 핵심이? 창원지검에서 근본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이런 거 관련된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네.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들, 주변적인 것들, 그때 당시에 이제 캠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는지 네. 그런 내용들이 주된 거였고, 당시 이제 캠프 내에 어떤 갈등 관계, 역학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변적인 질문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그 부부의 공천 개입 또 거기에 어찌됐건 무료로 뭐 10몇 회에 관한 뭐 80몇 번? 그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에 대한 정치항법 위반 이런 것도 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문이 있지만 이제 제가 그 부분은 몇 개를 어디까지 제공받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아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답드릴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이준석을 상대로 한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 대표를 할 때, 그러니까 후보 진영과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뭐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분에 어떤 특별하게 어떤 그 조사 방향이 특정인을 향하고 있거나 뭐 이런 느낌은 특별하게는 없었고요. 객관적으로 하여튼 전체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조사 내용 그렇게 하고 일단 오시면 많은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그 후보를 캠프 시절에 옆에서 직접 보면서 이 양반이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뭐 수틀리면 순전히 들어가 욕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편한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회의는 사석은 아니잖아요. 회의는 공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석하는 회의도 공석이죠. 뭐 술자리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정말 가까운 분들한테는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이라고 불렀을 때 큰 문제점이 있죠. 그 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 이제 힘이 팍 실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는 이런 행태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거꾸로 어떤 감정의 이제 기복 같은 게 좀 있으시죠. 그 전화를 받거나 했을 때 굉장히 어떤 심각한 사안들이 있을 때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원탁 회의실에서 하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나왔을 때 그게 주체가 안 되고 이제 회의 진행이 사실상 쉽지가 않죠. 그 뒤에. 주로 그리고 이제 반말을 많이 쓰죠, 반말을. 그거는 뭐 평상시 대부분의 경우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다 반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욕은 뭐 그 욕에서 이제 특정 단어를 좀 쓰는 게 있습니다. 어떤 단어?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그 쌍시옷의 쌍기역들을 그게 있습니다. 정말 걱정인데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님의 쓴 책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연수원 동기 사법연수 23기 동기잖아요. 이 두 분이 직접
검찰총장 시절에 뭐 입에 담지보단 욕을 퍼부어댔다라는 이야기를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까이서 이제 느낀 느낌은 공적인 마인드 이런 게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리 편한 분들이라도 공적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석에서 형이라고 하는 분도 공적에서는 일부러라도 제3자들을 의식해서라도 이제 공식 직함으로 부른다거나 하면서 공공성 어떤 외적으로도 형평성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가야 전체적인 일을 도모할 때 누구 한 사람한테 쏠리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없을 것인데 그 특정인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분께서는 동네 형 동생 관계로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최고 지도자 대한민국을 경영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동네 불황아들도 아니고 정말 그 가장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 신용환 교수님은 아주 뭐 엘리트로서 그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에 해당하는 청년 뭐 특별위원회 위원장 놓으셨고 또 이번에 정책도 총괄을 하셨는데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이제 정권이 막 들어설라 그러는데 인수위까지 하시고 사표를 내고 뭐 입각도 안 하고 나와 버리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그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한번 설명을 했습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나름 박수받고 이랬다고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저는 이제 탄핵과도 관련 없는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위주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면서 속절없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무너지는 걸 이제 한복판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입에 사탕 발림 같은 것들만 하고 직언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이런 때는 정말 목을 내놓고라도 직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콘크리트 지지율 뭐 20% 뭐 이런 거 믿다가 갑자기 5%로 떨어지면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명예가 실추되고 그 트라우마로 제가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신 교수님. 신 교수님 대통령을 턱 밑에서 보면서 똑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좀 누가 건의를 해서 직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서로 그런 대화를 하고 회의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건의를 해야 될 타이밍에 그 누구도 건의를 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는 뭐 이런 경우들을 이제 계속 목도를 하고 또 거꾸로 그런 어떤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을 때 왜 뭐 잘못됐어? 라는 식의 이제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지금 집권하기 전에 이 정도인데 집권을 해서 갔을 때에는 굉장히 속절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삼선 의원 지내신 분, 재선 의원 지내신 분 찾아뵙고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트라우마나 제가 본 것을 일반화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남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서 떠났는데 최근에 그 재선 의원 지내신 분께서 저에게 격려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가 그때 갑자기 떠난다고 할 때 나도 정말 네가 이해가 안 됐다. 그 좋은 먹이 좋은 알곡이 눈앞에 있는데 열매가 눈앞에 있는데 네가 떠난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네가 그때 우려했던 것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큰 폭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정말 우리가 다 수치스럽다. 참담하다. 이런 말씀에 격려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박관천 경장님이 좀 질문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관천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목에 칼이 돌아도 옳은 말 하시면은 제 케이스 보셨죠? 잘 봤고 저처럼 그 이렇게 당시에도 뭐 같이 저희 같은 기관에 일을 해서 잘 알죠. 저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 도중에 그 좋은 고기를 놔두고 왜 그냥 나왔나 그래도 그런 누가 말씀하셨다 그러셨죠? 그거 안에 열어보면 독이 들어있는 고기입니다. 잘 안 드시는 게 다행이고요.
제가 수사 방향 때문에 한 두세 가지만 여쭐게요. 예. 혹시 오늘 그 창원지검 특별수사팀에 조사하면서 예. 이 한국미래연구소에서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를 그 당시 캠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고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하던가요? 예. 그 예, 아주 저 뉴스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고 보니까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을 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네네. 결국 그 당시에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분한테 보고된 경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던가요?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질문에 아주 세세하게 물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뭐 보거나 하지는 못해서 그 부분은 저는 객관적인 자료와 제가 경험한 것 그대로만 일단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 이렇게 안 물어보시던가요? 직접 보신 건 아니죠? 이렇게 직접 그 여론조사 결과를 예. 당시 윤석열 후보나 이쪽에 직접 보고하는 걸 보신 건 아니고 그 직접 보고하시는 업무가 우리 신 교수님 업무는 아니죠? 이런 거 안 물어보시던가요? 뭐 그렇게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는 안 물어보고 아마 제 이제 업무 영역 범위를 정확히 알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물은 것처럼 이렇게 묻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는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보고 체계라든지 보고하는 어떤 체계에서 책임자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있어도 예를 들어 제가 그걸 못 받죠 하는 것들은 아마 이미 그렇죠. 저는 정책 책임자라서 아마 저한테는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갈등이 내부에 뭐 캠프 내 여러 조직의 뭐 서로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질문하셨다고 그러셨죠? 네네, 당시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수사 결과 보고서 방향을 대충 잡은 것 같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그런 나쁜 짓거리를 많이 했습니다. 특수수사하면서요. 저는 하여튼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스터디가 돼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조심해서 올라오시고 나중에 한번 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길어져서 KTX를 놓쳐서 방송에 출연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제보 결단에 감사를 드리고요. 신중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강혜경 씨의 그런 공익 제보가 보강 증거가 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무실 존재 강남에 있는 어떤 비등록 불법 선거사무소 존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또 논의해 볼 게 이번에 해도 넘어갈 정도 또 한 1억 정도 무슨 법인카드 이용해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또 추가 기소를 6번째 기소를 했잖아요. 지금 좀 저거요. 어제 제가 우리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번에 유엔 사법정의 이 특별 보고관한테 이거를 보고서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강의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네, 하와이대 교수. 하와이대 교수. 서울대 그때 학생회장 때 저랑 같이 하면서 이제 운동권 그러셨습니까?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고 저도 하와이대 초청으로 가서 특강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만났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이 심각한 지금 이 차별적 기소, 그러니까 선별 기소를 넘어서 차별적 기소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게 이 검사들의 이러한 행태. 지금 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썼다 해서 6천만 원까지 막 집어넣는데 지금 이 검사들 하는 거 보면 특활비 유용, 지금 윤석열 대통령 특활비가 70억 현금을 만들어서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디가 소고기 먹고 어디가 영수증도 휘발됐다고 안 내놓고 이 검사들의 이런 특활비 유용이 너무 심하고 영수증도 안 돼서 이번에 국회에서 다 삭감시켰잖아요. 난 정말 잘했다고 보는데 이 검사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한번 옆에서 다 그때 사정을 해보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물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민의 그걸 갖다가 썼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한번 저는 거울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8만 원, 오죽하면 98만 원 룸사롱 검사라는 말이 나오고 정치 떡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있잖아요. 강남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손님이 영감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감님이 드신 술은 술값도 안 깎고 스폰서가 냅니다. 네. 그리고요, 이 소위 말하는 격려금이죠. 네. 특할비라고 정식 명칭은 특할비라 그러죠. 물 쓰듯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수증도 아니 무슨 우리나라 대검찰청이 무슨 범죄 집단입니까? 영수증을 일부러 지우고 뭉개고 아니 프린터 잉크도 없을 정도입니까? 다 휘발됐다 그러고. 예, 휘발됐다 그러고요. 좀 그것도 스폰서들이 또 다 있었잖아요. 그때 검사들 별도로. 있죠. 솔직히 특활비도 부족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러니까 윤우진 아닙니까? 그 윤대진의 형 용산 그렇죠. 세무서장.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대진 검사 소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연수원 예. 25기였고 저하고도 잘 아는 후배인데 이 윤우진과 그 형 아니 윤대진과 그 형 윤우진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친형처럼 삼겼고 윤우진이 항상 접대를 했죠. 그 뭐 스카이 70도 나오 스카이 70이라고 너무 노골적인가요? 예, 스카이 70에 골프 쳤고 왜 나오고 뭐 룸사롱 예, 술 접대. 예. 뭐 일시집도 뭐 캐피탈 호텔 뒤에 그 일시집도 나오고 나왔지 않습니까? 캐피탈 일식집이 그게 무슨 집이라 그랬죠 이름이? 뭐 들리는 말은 다도해라는 일시집이 있다고 다도해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검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자나 검사들이요 자기의 비리를 듣거나 권력자가 내가 이뻐하는 내 강아지의 비리를 듣기 위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가 봤어? 증거 있어? 이렇게 합니다. 네. 이래가지고 구속당하고 탄핵까지 당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레이저 함부로 쏘시다가요. 네. 이게 이남석 변호사 얘기만 좀 해주세요. 그 특수부 출신 그 윤석열 뭐 후배 여러 가지- 지난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2019년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가 윤우진의 변호사로 이남석을 소개해 준 이거 녹취록을 그때 한상진 기자가 녹취해 가지고 그때 김진택 국회의원이 변호사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느냐 윤우진한테 물어보니까 네. 없습니다 했다가 바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녹취록을 틀어주니까 완전히 얼굴이 색이 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한 거죠. 그것 때문에 김진태 지사가 공천 못 받을 그래서 하다가 중성 면세했다는 거죠. 예, 명태균 씨가 동원된 거 아니? 그래 동원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런 말이 말도 있죠. 그래서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그 나온 게 그랬죠. 네. 뭐 당시에 이제 그 다 특수부 라인들인데 이남석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죠. 후배죠. 특수부 검사 중에서도 그 라인이죠. 그 라인. 대윤 소윤 라인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근데 그 분리되었던 네.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것도 또 뭐 증거 있냐? 뭐 어디 분류됐던 게 검찰청에 조직돼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할 말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소문에는 그분이 주로 이제 그 뇌물을 관장하셨다. 돈 관리 거기 과비를 관리하고 예, 뭐 그런 걸 관장. 먹여 살리는 살림하는 사람 검사. 살림을 좀 살았다는 네. 그런 말도 이제 있고 해가지고 아주 결국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변호사 하시면서 뭐 모자라지 않게 자기 변호사 생활을 충분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의 문제를 이남석이 뒤집어 쓰고 사표 내고 나가라. 그럼 네가 이제 변호사하면 우리가 밀어줄게. 이런 묵기가 됐다는 거죠. 그게 원래 정관 예우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 특히 그렇게 다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 범죄 이권 카르텔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요 2013년도에 제가 민정에 근무할 때 윤석열 당시에 부장검사죠. 그 댓글 수사팀 팀장이었고 네. 그분이 나오셔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사람, 않습니다. 예. 조직에 충성.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또 말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러운 수사 과정의 절차에 대해서 그거는 왜 하느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으면은 그거를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그렇죠.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그때 청와대 민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 비서관은 정말 저거 지기 뺀다. 감히 할매한테 저런다면서 뭘 하고 디케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람에게 충성을 바라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지금 이번에 명태균 씨 역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의회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사가 서 있습니다. 서로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명태균 씨가 다 녹취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핸드폰을 갖다가 디지털 포렌식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이거 수사 절차입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 핸드폰 이미 제출을 받든 어쨌든 디지털 포렌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한다는 것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수사의 당연한 과정을 그걸 왜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못하게 하면 그걸 외압이라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말 다 틀린 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권력의 충견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도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데 예. 강아지는 좀 대형견입니다. 8살짜리인데 예. 차오차오인데 예. 이 개들이 귀신처럼 권력의 순위를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빠가 권력이 있는지 엄마가 권력이 그렇죠. 있는지. 예? 그래서 제 아내가 끌고 가면 얘가 뻗땡기고 막 저항을 해요.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간다 그러고. 근데 제가 가자 그러면 꼼짝 못하고 따라옵니다. 딱딱 따라와요. 딱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권력 순위가 그때 우리 예. 응? 유명한 권력설의 1위가 정윤회, 2위가 최순실,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예, 3위가 박근혜. 그런 말씀인데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 기준으로 보면 1위가 김건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 안 해도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또 한번 아니. 경험자로서 정리를 보면 왜 그러냐면 그때 저도 방송을 보니까 우리 박호정 경장님께서 의전을 사진 한 카트 그때 예. 우병우가 조사받을 때 조선일보 기자가 밤새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청 그렇습니다. 청문회 예. 이렇게 검사들이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한이 나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게 오한한 사람 어찌됐건 보십니까? 피의자 앞에 조아리는 검사를 보면서 이게 권력의 충견이구나. 저는 그 그걸 말을 느꼈잖아요. 듣고 그 말을 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예, 예. 딱 광고 하나 생각났습니다. 뭐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을 알아. 니들이 권력을 알아? 그렇죠. 이렇게 딱 둘이서 손 다 잡고 우리는 권력 맛을 모르는데 좀 나눠주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정리해 예. 드릴까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피의자한테 물어보고. 뭐 불편하신 거 없습니까? 불편한 그러니까 거 없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갈 때는 아예 그냥 핸드폰 맡겨놓고 거의 황제 조사를 한 건데 지금 우리가 매번 우리가 의전 장면을 보면 해외 순방 때 예. 감출 수 없는 센터 본능. 김건희 그러니까. 여사가 자기가 대통령처럼 먼저 나오고 먼저 악수하려고 그러지 계속 나서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왼쪽에 있을지를 몰라서 시킨 대로 끌고 가고 저리 가봐라 하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뭐 거의 뭐 대통령이 무슨 강아지 훈련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 되면 참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나오셨죠? 그런 걸로 하고 있어요. 예. 김건희 여사는 서울대를 안 나오셨죠? 학력을 위조했죠. 이상하게. 예. 그러면 솔직히 누가 영어를 더 잘하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알아들으시겠죠? 이거 상식이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 같아요. 예. 그런데 나가라고 이러시고요. 이것까지도 그래도 그 부인이니까 참 진짜 젖은 손이 애처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두 번째, 아니 대통령이 이제 전용기를 딱 탑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 보면 몸이 약간 불편하신 여사님들 계셨거든요. 이러면 대통령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폭을 좀 맞추시고 이렇게 맞추고 그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트랩에 올라오셨으면 옆에 영부인님 올라오신 거 보시고 들어오셔서 가볍게 좌우로 손을 한 두 번 흔들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통령님 들어가시고 나면 영부인님은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러거든요. 따라 들어가실 때 이부독실에서 그것도 해줍니다. 손도 이렇게 앞으로 하시고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순방을 따라가는 거지 대통령 순방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죠. 요번에 어딘가 아시아 어디 캄보디아 나갈 때 대통령을 등을 밀고 들어가는 사진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한도권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순찰차에 경찰이 피의자 태우는 겁니까? 아니 다른 말 필요 없이 이 명태균의 녹취록을 보면은 윤석열은 뭐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하고 윤석열 지가 뭐 이러잖아요. 이거 여사라 그러고 김건희는 이게 완전히 뭐 권력 서열이 명태균의 녹취록에서도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대통령께서 모욕죄를 고소 안 하셨습니까? 글쎄요. 아니 법률을 하시는 분이 그걸 모욕죄로 고소하셔야죠. 아니 근데 이번 장님무사가 뭡니까 대통령 이번 보고? 기자회견 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 기자회견 헤라에서 했다고 자기가 자백하면서 또 자기가 자고 있을 때 핸드폰으로 답글을 다 보냈다는데 아니 그거 저는 참 대표님 저는 정말 참담한 게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우리 부인 핸드폰을 보냐? 그거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대통령이 주무시는데 영부인은 대통령 핸드폰 가지고 답글을 쓴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권력서 1위가 누굽니까? 그렇죠.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죠. 아이고, 이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그래서 누가 그러냐 1+1이냐 한 명 찍었더니 한 명 더 주냐. 이건 1+1이 아닙니다. 아예 대통령 예. 서열이 바뀐 거죠. 일종의 쿠데타인가 이게.
1+1이 아니고요. 저 공기청정기 사면은 그 필터 하나 더 주지 않습니까? 누가 공기청정기고 누가 필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관천 경님이 워낙 재밌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서 금방 시간이 나갔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정말 이게 진나라가 그 진시 황제가 막강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 환관 조고의 전횡을 막지 못해서 그렇죠. 그 정말 이 정말 제대로 된 큰아들 부소를 죽이고 어리석은 호해를 세워서 승상 이사도 죽이고 몽염 장군도 죽이고 완전히 나라를 그냥 한 순식간에 망가뜨리고 다 죽었잖아요. 예. 지록 위마라 그래서 정말 이 바이든 날리면처럼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그러고 그 말이 아니란 놈은 또 때려 죽이고 탄압하고 이번 박정훈 대령 오늘 3년 구형한 것처럼 기가 막힌 지록 위마의 세상이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 정말 조고의 최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은 지금 검사 윤석열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책상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The buck stop here 했습니다. 이걸 치우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하시든지 제발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요. 좀 한 번쯤 정신 좀 차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6분의 대통령을 옆에서 지금까지 모셨던 우리 박관천 경정의 충정어린 이 말씀이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저로서는 사실 구제불능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딥톡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정규제 우리 대표를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이 보수 쪽이지만 가장 원칙적으로 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계시고 있는 분인데 한번 섭외를 해서 모시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